안녕하세요. 고태산 TV의 고태산입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날씨가 그냥 한 30도까지 가니까 진짜 여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뭐 장마도 시작되겠지만.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윤석열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뭉쳤다는데, 이게 참 좋은 거죠. 이제 시작은 좋은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하고 또 윤석열이 또 입당해가지고 괜히 또 나중에 또 분란 나가지고 내부 분쟁 나가지고 서로가 또 욕할지 모를까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서로 욕하고 뭐 그런 또 당에 또 내분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자, 윤석열,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뭉치나 이런 주제인데.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보겠다는 거죠. 윤석열도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이준석이가 옛날에 며칠 전에 뭐 주머니 3개가 있다는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 대표도 윤 전 총장에 대해 반부패와 공정의 영역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하는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우리 이준석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게 먼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을 대표할 때는 이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했네요. 자, 앞서 윤 전 총장은 여기 또 나오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행보에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도 좀 이렇게 좀 하지. 축하 메시지 보내는 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도 더불어가 그냥 너무 심하니까 값어치가 좀 없는 것처럼. 근데 좀 넓은 마음 가지려면 우리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려면 좀 아량을 조금 베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송영길 더불어 쪽에서는 또 이상한 또 얘기를 만들어서 하니까 또 그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자, 아울러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과정 속에서 반부패 영역, 공정의 영역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되어야만 윤 전 총장이 빚을 발하는 상황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덜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는 일자리 경제 문제 등에서 부각되는 상황이 되면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라면서 경제, 교육, 안보 간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충분히 공감을 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반부패 원툴은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야,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주고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 입당과 관련해 제가 일정을 제시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8월 중순 말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대강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할 시기가 8월달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6월 중순 거의 갔죠. 그러니까 8월달 정도의 예상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야지 정치 기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 서서히. 이거 뭐 여유 잡다가는 저쪽 더불어 쪽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올지 몰라요. 전번에 그 조국 문제 나왔을 때도, 예? 조국처럼 장모 사건도 그렇고 거기 부인 사건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지금 뭐 공수처에서 그렇게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와, 이거 참, 이게 과연 그 더불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가 도와주는 밖에 없어요. 왜냐? 그 뭐 공수처 지금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의 대표인데 지금 국민 생각에 거기서 탄압을 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공감이 안 가죠. 왜냐하면 이거 윤석열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만약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윤석열 역시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와도 난 처음부터 그런 시작을 안 했다. 아예 니들이 와도 니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어떤 뒤집어 씌우든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엮어서 뭐 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10원짜리 장모님이 신세 받은 일도 없고 그렇게 할 분도 아니다.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바로 시원스럽게 정면 돌파를 하잖아요. 하려면 해라. 내가 법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꿀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당당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긴 제가 만약에 대권 저기 하다면 옛날에 그저 유엔 사무총장 누굽니까? 그분처럼 하다가 그냥 하도 조사가 들어오니까 배겨내질 못하니까 스스로 관뒀잖아요. 근데 이분은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나는 내가 강직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 이때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뭐 부정부패를 때든지 누굴 도와줬다든지 뭐 이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했다는 게 자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렇게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 씨입니다. 이는 8월 대선 버스까지 윤 전 총장에 대해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거죠. 해서 같이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뭐 이게 또 나중에 이거 세월이 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또 분란이 나가지고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또 이상한 또 짓할까봐 나는 이준석이가 걱정해요. 왜냐면 이 정치인들이 같은 당내에서도 말이 달라요. 막 분란 나고 그럴까봐 걱정해요. 이 마음대로 초심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그렇단 말이야. 서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가 이렇게 코드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걱정되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참 처음과 초심에서 끝까지 가길 저는 윤석열 정 총장님한테 잠깐만 실수하네요.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 안 해서 그게 바람이에요. 좀 자기도 좀 윤 총장도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이준석도 양보해서 좋게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쭉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와라. 문은 그냥 이렇게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만큼 열어놨으니까
예? 윤석열 씨 들어오세요. 이준석이가 일단은 그렇게 하네. 모르겠어요. 또 이준석이 또 그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좀 머리는 똑똑해서 무슨 또 꼼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꼼수가 없고 그대로 예,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냥 계속 그냥 별다른 이견 없이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호응도도 없고 국민의 생각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을 영입해 공보팀을 조성했다. 예, 이동훈 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 이 공보팀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출발할 이제 스타트를 마라톤 대선 레이스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저 뒤에 다니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충언도 듣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충고도 거기서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이제 공보팀은 오늘 1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기며 이번 주 안에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의 연락 사무실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게 대개 보면 이게 사무실이 이제 여의도 뭐 정치 1번지라 그래서 뭐 여의도나 광화문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이순신 장군이 거기 있어서 길을 뭐 동상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왜 광화문 뭐 많은데 지역이. 근데 이렇게 시작할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 그 이준석 표 쪽에서는 간 보지 않는 정치, 이 간을 보잖아요. 사람은 딱 한번 이렇게 간을 봐서 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는 그 간 보기 정치.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간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심중이나 의중이 어떤가. 그런 것은 이제 간 보지 않는 정치를 하지 말자. 그죠? 간 보지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효율성과 집중하지만 갈등 우려도 갈등되죠. 여러 가지로. 파격 행보로 주목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인 14일까지 보여준 정치 스타일은 이같이 요약된다. 요것은 뭐 일부분이죠.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또 돌변하고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죠. 근데 요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건 이제 당대표가 돼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모르죠. 자, 이 대표는 당내 묵은 현안은 물론 자신이 내건 개혁 과제에 대해도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모성으로 포장됐던 기성 정치 문법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감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양난의 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죠. 이 기성 정치 문법, 모성으로 포장됐던 이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설, 청량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량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준석이 대표도 잘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들의 지원을 공감받는 지원 유세가 아니라 저걸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준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도 어떻게 돌아들지 몰라요.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지치인감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당내에서는 양난의 검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양쪽을 이렇게 봐서. 이 대표는 14일 라디오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칙상 없다 이거죠. 맞지? 막 자기가 돌아가는데 거기다 잠깐만 반대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앞에 있던 당이나 똑같은데 야당 자기 가겠다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분란일 필요 없어요. 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물론 홍준표 씨도 안 되죠.
뭐 괜히 요새 자기 잡복 빠진 사람들 많어. 뭐 저 더불어도 엄청 많더라고. 그냥 한 10명 되나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때 그 뭐 했던 이상한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대권 후보라 뭐 큰형 저 문재인 대통령 때 큰형님 뭐 옛날에 내가 큰형님에 대해서 욕한 거에 대해서 뭐 그건 제가 잘못을 이제 알았다. 그거 저 보니까 뉴스에 뭐 잘못했습니다. 뭐 큰형님 이제 제가 그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이 나오려고. 아이고 그 문재인이가 그때는 얼마나 좀 서운했겠어. 정치인들은 이거 진짜 이거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갔다가 얼마나 진짜 대한민국 배우 중에 최고 뭐 연기 잘하는 뭐 이순재 씨나 뭐 뭡니까 뭐 지금 뭐 신세대 뭐 저기 하정우나 그런 사람보다 연기 잘하는 게 정치인들. 연기 잘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리허설이 없어요. 바로 그냥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국민들이 호가닥 가가지고 말이야 바로 야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에 또 코표 하나 찍으면 날아가는 거야. 예. 의사결정기구인 이제 그 복당 들어온다 돼서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논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1년 넘게 목에 가시처럼 남았던 홍준표 복당 문제를 원칙에 따라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거 빠르게 처리해요. 이거 뭘 이거 고민을 해. 지금 저 같이 합쳐도 지금 예? 당내 화합을 해도 저기 시간이 없는데 이거 뭐 복당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홍준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여야지 뭐 어떡할 거요. 이거 홍준표 잠깐만 더 태클 걸면 골치 아프다니까 이 사람. 이거 정치 경력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김종민보다 더한 사람이야. 김종민은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은퇴? 아니 전번에 선거 이기고 나서 4.7 선거인가요? 이기고 나서 대책위원하고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올 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빠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국가에 분란만 나지. 김종인 같은 사람은. 자, 이날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주문한 뒤에는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호남 동행을 약속했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 전라도만 있습니까?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도가 전국 팔도인데 굳이 이렇게 여기 아주 제가 호남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꼭 가면 광주 찾아가요. 광주 5.18 꼭 5.18 이 정치들을 발로가 그래. 행보가 어디냐 5.18 광주 묘요, 두 번째 국립현충원, 세 번째 천안함 유적해가지고 대전 저쪽에 가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 한다고 그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갈 데가 요밖에 없나? 아니 그 정치 시작하면 어려운 소외된 노인네들, 어른들, 신네들 엄청 많아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580만 명이 넘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봐. 현재 돌아가신 분들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가신 고인 순국 선열에 대한 호국 영령에 대한 것은 좋아요. 근데 꼭 정치인들 가가지고 눈물 짜고 말이야. 엎드려 절하고 가식적인 행동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말벗도 해주고 그 사람들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껐다가면 현충원 가고 껐다가면 분향소 가지고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야 진짜 또 생각하지만 뭐라고 생각했어? 저것들 진짜 와가지고 에이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에이씨 속으로는 이저 귀신들은 다 봐요.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을. 자 여기 또 무슨 또 사자명예훼손이 있네.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 불성실한 협조를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 요거는 또 같이 여야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아요. 예, 무조건 뭐 비판하는 것보다도 대화하다 보면 거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또 그때는 또 안 맞으면 서로가 또 비판도 하고 그런 거죠. 예, 이건 뭐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정례화한다고 하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좋은 얘기 하면서 진짜 예? 페어 플레이한 막 지저분하게 말이야. 응? 저 윤석열 전 총장 죽이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계속 막 장모 건들고 부인 건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봐야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은 임기가 8개월 남았어. 이건 막판이야. 막판에는 원래 예? 우리 저기도 도박해도 말이야 막판에는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문재인 뭐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한번 간 거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돌이 일종의 주위 사람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에 넘어가서 괜히 그것도 그때 가면 또 정치적 탄압, 정치적 보복이라 또 얘기하지.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지.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을 본인 손으로 넣었기 때문에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국민도 알고 본인 자신도 알 것입니다. 거기에 또 영부인까지 또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뒤지면 다 나오는 거야. 뒤지면. 자, 이어서 자치 보수 진영 또는 당내 반발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계산 없이 즉각 담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정당대 과정부터 의미가 명확한 메시지를 고집해왔다. 경선 출마 선언의 일상은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였고, 대구 경북 합동연합 연설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은 정당하다고 천명했다. 이게 배신을 났거든. 나한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위 좋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짚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짓밟고 가는 거죠. 이건 뭐 자기 생각이 그렇다니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일단은 욕을 하고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선 근데 역사는 이거 뭐 판단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이건 뭐 보수표를 둔 것도 아니고 한번 누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가서 잡아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난 이거 3당 합의할 때 들어가서 그냥 잡았잖아요. 자기가 대선을. 그런 거 한번 지켜보죠 뭐. 예, 일단은 좋지 않는 언사고 언행이지만 말씀이지만 참 기분은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 할 때는 뭐가 수가 있을 겁니다. 묘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뭐 박근혜 쪽으로 대통령 계속 흠잡으려면 끝도 없겠죠. 자, 일부 중진 후보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할을 고민하고 박정희, 박근혜 향수를 자극할 때 돌직구로 승부를 본 것이다. 맞아, 여기 나오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당선이 확정되고 나선 그와 동시에 당명 과제 처리에 나섰다. 꼭 돌아가신 40년 가까이 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왜 나와? 이 향수래. 존경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의 향수로 이렇게 사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자체들. 향수는 뭐 향수야.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약에 음악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정치인 나폴레옹을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향수인가? 예,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와 동시에 당명과제에 처리에 나섰다. 다음날 곧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라인까지 텄다. 이 안철수 씨가 과연 이제 나오겠죠.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데 저쪽에서도 이제 여당 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분도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같이 몇 프로라도 지지도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윤석열 씨로 윤석열 전 총장으로 몰아주면 괜찮죠. 왜? 저쪽에서도 지금 뭐 이낙연이나 뭐 정세균이나 이런 분들도 이재명이 또 그래도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미루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합치면 그러니까 뭐든지 단일화가 돼야 돼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나이가 어려서 이게 안 되니까 요건 뭐 끝내고 다만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대표의 이런 정치 스타일은 2030의 사고방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효율적 거칠애보다 성과에 집중하고 일처리는 투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기존 정치인들의 선문답 정치, 간보기 정치에 대한 이 대표의 반감도 작용함으로써 보인다. 이 대표가 8월이면 대선 버스가 외유 없이 떠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다.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7월 29일 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8월에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이준석이도 이제 시간을 준 거예요. 한 두 달? 한 두 달이 안 되는 거야. 두 달 가까이 되네요. 두 달 이제. 물론 제 생각에는 여기 호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당대표로서 의례적이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립싱크겠지만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괜찮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8월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8월에 들어온다. 버스가 이제 떠나면 뭐 끝났다는 식으로 이제 이준석이 얘기했는데 이제 또 터를 잡아서 그렇다고 뭐 이준석 대표가 8월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다고 윤석열 전 총장도 준석이 말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8월 들어와서 그러면 좀 모양새도 그러니까 한 달 후에 9월 달에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 7월 달에 제 생각에는 한 9월 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다 식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양새도 안 좋고 뭐 들어와라 하면 그럼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한 9월달 9월달이나 10월달 요때 이제 느긋하게 막 이제 뭐 이준석이 난리 부르겠죠. 그러면 뭐 입장을 바꿔서 딴 성명을 발표하겠지. 그러면 뭐 느긋하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맥락하고 이제 8월이면 대선 버스가 왜 떠난다 이거야. 떠나기 전에 빨리 타라 이거지.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근데 또 사실 국민의힘 밖에 갈 데도 없어요. 뭐 저기 누구야? 심상정이 거기 무슨 당이에요? 노동당은 뭐 노동당입니까? 거기 뭐 거기가 갈 거야. 아니면 뭐 저길 가겠어. 그래도 최대 야당대 이쪽 하겠죠. 이거야 뭐 9월달에 가든 8월달에 가든 9월달은 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도 양단식 화법이나 속도감이 있는 일처리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적 성과라는 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 건데 서두르다간 힘만 빠진다. 요거를 얘기했어요. 그렇지. 서두르다간 힘만 빠진다. 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양쪽에 또 들어가서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준석이도 자기가 이 대표인데 그렇다고 또 끌려갈 수도 없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시간 가지고 시기 가지고 요일 가지고 이렇게 길고 땡기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들어가서 또 그래도 60년생인 윤석열 전 총장이 36살 대신 대표한테 또 안에 들어가서 끌려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그래도 자기의
이 당내에서 또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잠재우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장고를 때리겠죠. 장고를 때려서 좀 한번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원 간의 온도차가 갈등으로 빚을 우려가 있다. 이날 첫 최고위원회에서는 노골적 대립이 표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현안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방식은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맞잖아요. 이거 봐. 이거 맞다니까. 이게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냥 최고위원들은 야 그거 의견을 내설 거 아닙니까? 또 초선 의원들도 있었고 거기 얘기를 막 할 때 온도차가 갈등으로 입히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려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사람들 노골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지금 대선 선호도에서 윤석열이가 1위인데 또 어떤 때는 어떤 조사에서는 또 오늘 보니까 39%고 이재명 저쪽 야 쪽에서는 여 쪽에서는 25%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지지도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맞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만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태산 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